네, 두 번째 발표 순서를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스타트업과 DC온의 소개라는 주제로 이제 발표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맡은 발표자는 저희 DC온 프로젝트의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계신 서종필 대표께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 DC온 프로젝트를 조현 대표님과 함께 맡고 있는 서종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보시면 스타트업과 DC온이라고 저희가 지금 주제를 정했는데요. 스타트업과 DC온은 현재 많은 연관 관계가 있고 이걸 통해서 저희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주제를 잡아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DC온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서종필 대표가 누구냐, 그리고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고 과거에 어떤 일을 했었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냐는 여기에 오신 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간략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2007년에 창업부터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2003년부터 온라인 교육 쪽, IT 쪽에서 근무를 시작을 해서 그 당시부터 교육 쪽을 열심히 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제가 수험생 카페를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2007년에 처음 랜드메카라는 스타트업을 창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공동으로 창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해서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2012년에 그 랜드메카 창업한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은 그쪽에서 업무에서 나오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랜드프로하고 에듀프로를 창업을 했습니다. 랜드프로 같은 경우는 부동산 교육 쪽, 에듀프로는 에듀케이션의 프로에서 자격증 교육 쪽으로 해서 현재 아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이쪽 교육 시장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 운영을 하고 성장을 해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2015년 7월에는 인강드림이라고 해서 미국의 무크 시스템이 이제 미국에서 활발하게 국내로 들어올 때 저희가 온라인 교육 쪽, 재테크 교육 쪽으로 해서 인강드림을 창업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강드림 같은 경우 들어가서 보시면은 자격증 교육하고 지금 오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재테크 교육이 무료로 다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한번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18년 1월에는 조현 대표님과 함께 저희 모카테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채굴 사업도 같이 운영을 하는데 채굴 사업하고 같이 연계된 채굴에 필요한 그 마이닝풀 허브, 그러니까 채굴하고 거래소 중간에 연결되는 마이닝풀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채굴기에서 채굴에 필요한 채굴 프로그램 마이너를 같이 개발을 하고 이 지금 코인 저희가 이제 DC온 코인 프로젝트도 국내 법인은 모카테크에서 관리를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부터 해서 현재 DC온 컴퍼니 공동 창업으로 해서 지금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그 2003년부터 해당 업무 온라인 IT를 진행을 하면서 정말로 스타트업을 창업을 했었죠. 2007년에도 했었고 12년도 그 뒤에 계속 창업을 하면서 이 DC온 프로젝트가 어떻게 관계가 있고 그래서 어떤 이유 때문에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랜드프로 관계사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랜드프로, 에듀프로, 인강드림이 교육 쪽, 재테크 쪽을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면은요. 2012년 7월에 개업을 해서 스타트업을 시작을 했고요. 현재 업계에서는 부동산 교육 쪽에서는 업계 2위, 1위는 다들 아시겠지만 에듀 1위를 지금 하고 있고 저희가 빠르게 지금 성장을 해서 2위권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예상 매출은 약 200억 원 정도 예상 매출을 보고 있고요. 성장률은 2012년부터 많게는 200%에서 적게는 100%씩 계속 성장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2019년 제가 예상해보는 매출은 약 350억에서 400억 정도. 제가 EBS 공인중개사 런칭을 통해서 좀 빠르게 매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 현황은 약 80명 정도고요. 이 직원은 이제 DC온 프로젝트 팀은 제외한 순수 이제 저 관계사 현황 직원만 말씀드린 겁니다.
저 랜드프로 자체로 해서 뭐 목표는 3년 내에 이 부동산 교육적 업계 1위를 달성하는 부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 랜드프로가 정말 2012년에 시작할 때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소기업에서 이제 중기업으로 지금 발판을 다져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그 경험으로 스타트업을 쭉 이끌어 왔을 때 느낀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2012년 7월에는 자본금 3억 원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스타트업 시작할 때 저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2003년부터 저는 그 강의 촬영, 편집, 인코딩, 페이지 기획, 사이트 기획, 뭐 상담 업무 등 모든 업무를 제가 다 두루두루 해보고 열심히 진행을 해서 회사를 키워왔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정말 자신감이 있었고 어떤 직원이 와도 그 직원 업무에 대해서 좀 확인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장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1등 수험 카페, 공인중개사, 뭐 공무원, 주택관리사 등은 제가 1등 수험 카페를 운영함으로써 보다 홍보 마케팅에 용이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 이 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관련 교수님, 강사분들하고 관계 유지를 통해서 조금 더 수월하게 강사 유치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했던 부분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저 이제 소종필 대표는 월요일을 제일 기다리고 빨간 날을 정말 싫어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일을 좋아하는 이런 대표하고 또 같이 따르는 직원들이 있어서 정말 지금 힘들었지만 열심히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쉽지만 않았습니다. 이렇게 일을 좀 사업을 하면서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정말 그 직원 채용이 사실 제일 어려웠습니다. 유능한 직원 채용 자체도 어렵지만은 직원이 오더라도 뭐 3개월, 1개월, 2개월 안에 빠른 퇴사, 뭐 계속 직원이 계속 바뀌고 계속 교육하고 바뀌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부분이죠.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 자금 부족으로 뭐 어떻게 보면 큰 기업들하고 마케팅, 뭐 경쟁 자체가 쉽지 않았던 점, 뭐 당연히 조직이 작기 때문에 뭐 1인 3역을 하는 정도로 업무 분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 뭐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저희가 그 당시에도 외부 뭐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금융기관, 뭐 기술보증기금 등등을 많이 두드렸지만은 사실상 투자가 거의 힘들었습니다. 뭐 매출 자체가 별로 안 나오고 재무제표라든가 뭐 해당 담당관들이 좋아하는 그런 자료들이 사실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책 자금의 대출 조건은 이건 제가 그냥 느낀 거를 정리를 한 거고요. 지금 제가 그쪽에서 계속 이용을 하고 다니면서 느꼈던 부분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스타트업이 제일 좀 그래도 쉽게 다가설 수 있는 것이 신용보증기금입니다. 사실 제일 그런 목적으로 나온 기금인데 뭐 정말 스타트업 초기 1년, 2년 그럴 때 뭐 재무제표상 매출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는 거의 제가 느꼈을 때는 거의 어렵습니다. 거의 뭐 해준다고라고는 하지만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그런 수준이었고, 기술보증기금 같은 경우는 사실 기술을 가지고 뭐 특허라든가 뭐 이런 게 있어 줘야 또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웠고, 뭐 뒤에 이제 각 금융기관은 더더욱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 뭐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이상 신용으로 기업의 신용만 가지고 대출을 받는다는 거는 사실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느꼈던 중소기업 대출의 문제점은 한 최소 3년 이상 매출이 그래도 꾸준히 일어나고 재무제표가 3년 이상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매출 성장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담당자들이 제대로 서류를 좀 들여다본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거의 서류는 봤지만은 읽어봤을까 할 정도로 관심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이제 사실 지금 스타트업에서 중기업으로 나가는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현재 지금 랜드프로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초기에 정말 제가 개인 재산 매각, 뭐 저희가 시골에 땅도 팔고 뭐 기타 지인들을 통해서 자금을 유치하고 등등을 통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3년이 지난 시점, 한 2015년이 지난 시점에 저희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그때 비로소 신용보증기금 신보를 통해서 대출 7억, 8억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저희가 좀 합리적인 조건을 요구하는 개인 투자자하고 합의를 통해서 저희가 개인 투자 유치를 통해서 약간 지분 공유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저희 랜드프로가 좀 3억 원의 회사에서 스타트업을 창업을 했지만은 현재는 300억 원의 기업 가치를 그래도 인정받는, 이 부분은 제가 2018년 초에 코스닥 상장돼 있는 이제 교육 기업으로부터 M&A 제안을 받았는데 저는 솔직히 약간 헉 하고 흔들리긴 했지만은 사실 저희 랜드프로, 에듀프로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사업체가 정말 저희 분신과도 같고 지금 저에게는 시작하는 단계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과감히 거절을 했습니다. 현재 저는 약 100% 매년 100% 이상 성장을 하면서 이 교육업계에서는 정말 좀 주시하고 주목하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뭐 일부 참여한 주주들에게는 저희 뭐 안정된 매출을 기반으로 해서 정말 그 꾸준한 수익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제가 운영하면서 정말 정부에서 나름대로 뭐 정권이 바뀌면은 중소기업 뭐 육성 정책해서 자금을 푼다라고 하는데 그 자금들이 사실 업자가 있습니다. 사실 이 딱 그 어떻게 보면 서류를 꾸며서 그걸 또 받아 먹는 업자들이 거의 제가 볼 땐 절반 이상을 가져간다고 보고요. 실제 스타트업이라든가 정말 필요한 데는 쓰이는 경우가 너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을 두드렸을 때 정말 첫 1년, 2년 된 스타트업은 거의 뭐 자금을 대출을 받는다는 건 너무 어려웠다. 그래서 정말 필요할 때 투자는 그 기업한테는 거의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는 생명수 같다라고 제가 느꼈던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스타트업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이건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요. 저는 스타트업 펀딩을 위한 공정하고 안전한 투자 플랫폼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저희가 DC온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이제 DC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요, 저희 DC온은 스타트업에 뭐 물론 경쟁력 있고 유망한 스타트업이 되겠죠. 거기에 안전하고 공정하게 투자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그 스타트업은 저희 DC온 플랫폼의 참여를 통해서 저희 플랫폼 생태계를 더 확장을 시켜주고요. 그러면은 저희 그 해당 투자를 진행한 스타트업과 지속적인 지원과 교류를 통해서 이 스타트업이 더 성장할수록 저희 플랫폼이 더욱더 확장되는 구조. 플랫폼이 확장이 되면은 더 많은 스타트업, 그리고 더 어떻게 보면 유망한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더 많은 투자를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스타트업의 공정한 투자를 이루어질 것이냐에 대해서 간략하게 뒷부분에 저희 CTO님이 자세히 설명을 드릴 부분인데, 어떻게 스타트업의 공정하게 투자를 진행할 것이냐. 그럼 이 블록체인 안에서 이 저희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서브노드, 마스터노드 구조를 통해서 해당 기업에 리스트업을 하고 투자를 진행하는, 한 개 개인이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블록체인이 어떻게 보면 제일 필요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저희가 투자할 기업을 선정해서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투자자도 그럼 당연히 안전한 수익을 뭐 보장을 받아야 되는 거죠. 스타트업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는 이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투자가 진행될 때 함께 참여를 해서 투자를 진행할 수가 있고요. 투자를 진행하면은 처음에 투자할 때 약속된 배당이나 수익 분배에 대해서 매년 2회에 걸쳐서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배당이 이루어지면서 저희가 투자가 이루어지는 인베스트먼트 펀드에서 저희 어떻게 보면 DC온의 기금을 통해서 이루어진 투자에 대한 배당이나 수익 분배까지 개인 투자자들한테 함께 돌려드리는 이런 구조로 저희가 준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DC온 프로젝트의 제일 큰 장점이라고 보면은 이후에 저희 4개의 참여 기업 대표님들이 나와서 말씀해 주실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리버스 ICO로 시작하는 DC온. 정말 지금은 비전만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생태계에서 어떻게 코인을 쓰겠다, 우리 코인에 필요한 이런 걸 개발해서 이렇게 사용하겠다라는 부분은 이미 이제 트렌드가 좀 지난 트렌드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리버스 ICO를 가져갔을 때 성공, 자금을 유치해야 우리가 뒤에 개발, 메인넷, 기타 자금을 스타트업 펀딩을 통한 이 플랫폼 확장이 이루어지는데,
자금 조달 자체가 어려우면은 이 사업 프로젝트 자체가 힘듭니다. 저희는 앞서 여기 코인슬라이드, 스포빈, GGF, 긱플러스. 코인슬라이드는 저희가 자체 개발하는 글로벌 광고 컨텐츠 리워드 플랫폼이고요. 스포빗은 글로벌 판타지 스포츠 베팅 플랫폼입니다. GGF는 e스포츠 리워드 플랫폼이고요. 긱플러스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광고 플랫폼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희 디션 플랫폼의 8가지 특징을 보면은요. 저희는 지금 한국에서는 ICO가 금지되어 있는 부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합법적인 싱가포르에 저희가 재단 설립하고 법인을 설립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생태계 자체를 가지고 이 코인을 사용할 사용처를 가지고 진행하는 리버스 ICO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스타트업 펀딩을 국내 기업만 스타트업 펀딩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스타트업 챌린지, 스타트업 경진대회를 통해서 매년 사회이상 경진대회를 통해서 저희가 해외, 국내 막론하고 정말 경쟁력 있는 유망한 스타트업에 투자를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블록체인의 제일 큰 장점인 민주적인 의사결정, 집단 지성을 통해서 투자 기업을 선정을 하고 투자가 진행이 되고 투자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스마트 컨트랙, 이건 뭐 당연히 블록체인상에서 가져가는 스마트 컨트랙, 쉬운 사용, 디바이스 프리, 오픈 소스, 이 부분은 저희 블록체인에서 가져가는 기술을 그대로 적용을 시킬 겁니다. 끝으로 저희 디시온 블록체인은 정말 스타트업에게는 공정한 투자 기회를 주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투자자가 될 수 있는데요. 투자자들에게는 좀 안정적으로 정말 이 블록체인 상에서 저희 디시온 플랫폼 안에서 안정적인 투자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그런 공정하고 안전한 플랫폼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